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재판의 본질은 뭔가.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 법원은 모든 진실을 알 거다. 사실 이 진실을 법원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사실은 안희정 전 지사하고 김지은 씨하고 10만이 알 거예요. 그냥 어폐가 있는 말일 수도 있는데 결국 재판의 본질이 뭐냐 생각해 보면 검사가 제출하고 피해자가도 이제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를 가지고 사실관계 확정하고요. 현행법의 바탕에서 그걸 법리적 해석해서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법원의 선고문하고 이제 보도자를 읽어봤을 때 저는 이 법원의 판단에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예. 뭐 안희정 전 지사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했고 정치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했다. 이걸 당연히 옹호할 수는 없는데 순수하게 어떤 사법의 영역에서 판단을 해보면 과연 위력에 의한 간음죄 유죄에 대한 선고된 만큼 검찰이 충분한 입증을 했느냐는 데서 회의감이 드는 것이고 예. 결국 우리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의심스러운 피고인의 이익을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판결문이 114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공개는 안 됐어요, 아직. 예. 선고문 한 10페이지 정도 넘고 114페이지인데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 사건의 쟁점이라는 걸 봤을 때 114페이지란 판결문이라는 건 법원에서 굉장히 많이 쓴 거거든요. 상당한 고심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일각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입장을 좀 옹호해야 되는 거, 이제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에 다른 범죄와 상관보다도 피해자의 진술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도자료나 선고문 보시면 법원은 그런 점을 감안하고 있거든요. 이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 심리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판결이기 때문에 입법론적으로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도 정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있었던 법원의 판결에 대한 과도한 비탄은 저는 좀 자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벌써 그 위력 이야기가 가장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유무죄 판결을 가른 결정적 잣대가 위력입니다. 그 위력의 존재 또 행사 여부와 관련된 건데 정의당에서는 뭐 이런 평가도 했어요. 그 위력은 있는데 위력 행사가 없었다면 뭐 술 먹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 아니냐 이런 이제 비아냥까지 나올 정도로 이게 첨예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위력의 존재와 행사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 제가 말씀을 예, 재판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안희정 지사가 당시 민주당에서 대선 경선에서 2등을 했고, 예. 그러니까 차기 대선 주자를 유력하고 또 현직 도지사였고, 더군다나 이 피해자를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위력의 존재는 있다. 다만 행사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계속하냐면 이 피해자가 대선 경선 캠프에 있을 때는 경선 캠프가 수직적이고 상명하복적이고 그 선거 승리를 위해서 아주 집중돼 있었는데 예. 도청의 공무원이 된 이후로는 안희정 지사가 부하 직원들하고 같이 담배도 피고 뭐 농담도 하고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였다. 정상적인 관계였지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지금 반대쪽에서는 뭐 이 증거 말씀을 하시는데 양측의 다툼이 없는 이미 나와 있는 언론에 보도된 이 문자를 놓고 봤을 때 담배, 이게 9시 5분이거든요. 네. 모기향, 9시 7분입니다. 그러면 9시 10분에 네, 잠시 후에 바로 설치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이게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무엇인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직장 상사가 12시 7분에 내 담배 좀 했다가 12시 11분까지 답이 없으니까 어허 문자 안 보내 이렇게 합니다. 국회의원과 보좌관 사이도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비정상적인 관계인데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것이 위력이 아니면 무엇이 위력이란 말이냐. 첫째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을 놓고 봤을 때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만 자꾸 의문을 제기하면서 위력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점에서는 위력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도지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수직 관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재판부에서 표현을 조금 달리 했으면 좀 더 수긍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예컨대 위력의 존재가 있었다라고 말하지 말고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말을 했다면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았다. 이게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 김재림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나 우리 금태섭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전제를 깔고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행사와 결국 같은 것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항상 위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연관된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한다면은 예.
어떠한 경우에도 나보다 여성보다 남성의 그런 사회적 위치나 뭐 직장 내에서의 그런 관계가 더 높다면 항상 전제적으로는 저 남성분하고 여성분의 관계는 무조건적으로 위력의 행사하고 똑같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어떠한 얘기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재판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단지 둘 간의 관계가 상하관계, 조금이라도 상하관계 있다면 예. 그냥 무조건적으로 여성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 이제는 뭐 미투할래 그러면은 미투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나 이제는 사랑했습니다라고 하면 사랑이 돼버리는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가 봤을 때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 반박을 할게요. 제 말씀을 왜곡을 하시는.